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고속도로에서 겪은 일. 오늘 괴담은 소름 끼치는 반전 결말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한겨울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절실히 느꼈죠. 사실 그날을 더욱 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도 원래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반년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어요.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서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야 직접 만나서 깔끔하게 끝맺음을 짓고 오고 싶었죠. 자정에 다 돼서야 도착을 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적반하장식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죠. 맞아요.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것이었어요. 사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늦은 새벽이었고 다음 날도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다시 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던 때였죠. 들어줄 사람은 없었지만 나 홀로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그러한 찰나에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더라고요. 아마 초장거리를 뛰었으니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었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다소 있었지만 기름 보충 표식이 점등되었으니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듬성듬성 차 몇 대와 외곽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졸음이 와서 잠시 눈을 붙이러 들렸겠죠? 막상 휴게소에 들어오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턱 붙잡고 뭔가 주절주절 강한 사투리를 쓰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떨이하겠다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말이었죠. 보통이면 표정을 찡그리며 무시하고 갈 상황이더라도 그 남성들의 생김새라든지 풍기는 느낌이 말 그대로 조폭이었기에 집에 어르신들도 없다고 살짝 기죽은 듯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어요. 멍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대뜸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옆에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더라고요.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탑차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처럼 작은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 입구는 살짝 벌어져 있었죠. 순간 불현듯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넣고 쇠 문을 닫아버려 납치하는,
저는 등골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서 차로 향했죠. 그 남성들을 뒤로하고 살살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저를 향한 욕설,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에 그런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봤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안에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서야 턱 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았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댔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하필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를 않는지. 저는 더욱 불안한 듯 룸미러를 통해 혹시 누가 날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눈알을 바삐 굴려댔어요.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는 무엇.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었죠.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니 제 차 옆에 트럭을 세워놨고요.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 둘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저를 무력으로 제압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뒷자리에 누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른 침을 꼴깍 삼키다가 사레가 들려 기침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엇인가 찾는 척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손바닥에서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그대로 저는 실신했을 거예요.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 바람을 쐬지 않기에 차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제 손에도 역시나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이었죠. 아주 싸늘한. 그런데 그때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는데 오히려 속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죠. 아, 기름.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다음 휴게소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어요. 정말 속된 말로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죠.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듯이 하더니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 휴게소의 그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죠. 가로등 하나 없는 구간이라 그 덕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으니까요. 도망쳐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저 살고 싶었어요.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그 트럭이 저를 보고 바로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냈던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걸 직시한 후에 저는 밖으로 나와 버튼을 눌러 자동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죠. 그리고 이쯤 되면 저기서 내가 보이지 않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벗어난 후에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트럭이 곧 이어 제 차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성이 동시에 내리더라고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두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서 또 한번 소름 끼쳤죠. 그리고 이내 그 둘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워쌌습니다. 이후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 순간적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제 차는 썬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제가 겁을 먹고 있어도 없는 척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서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샅샅이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횟가닥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면서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거예요. 같이 있던 남자들도 덩달아서요. 곧바로 굉음을 내며 트럭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고 텅 빈 고속도로에서는 다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제 차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봤죠.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죠.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동공은 저를 원망하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